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세단과 저렴한을 좋아합니다. 포워드 만데이오사는 이 설명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크기, 장비 수준 및 편의성을 고려할 때 2차 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특히 토요타 캠리와 같은 더 유명한 동급생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적의 엔진을 선택하고 모델의 약점을 식별합니다. 목표는 중고 포드 몬데오 4를 구매하기 전 최대한의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만데이오 4의 대형 본체는 완전히 아연 도금 처리되어 있지만 부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썩지 않거나 반대로 90년대 오펠처럼 녹슬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과 운영 방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화학물질이 없는 건조한 기후에서는 금속을 치핑한 후에도 수년간 녹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손상된 부분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는 공장매 스틱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틀에 박힌 도로나 돌이 있는 나쁜 도로에서 정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손상된 지역에 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후면 펠트 부츠입니다. 이것이 소유자가 후면 아치 보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펠트 재질로 되어 있어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종 변형되고 특히 겨울에 습기가 아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부식을 유발합니다. 즉, 포워드 만데이오 4는 차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부식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바닥과 아치에 대한 추가 처리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도장이 상당히 섬세합니다. 칩이나 극힘, 손톱에서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일부 소유자는 차량 전체를 보호 필름으로 덮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를 사용할 계획이고 똑똑한 전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할 것이지만 품질이 의심스러운 필름으로 비뚤어지게 접착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브랜드 로고가 있는 크롬 요소, 헤드라이트 및 배지가 퇴색되어 시장성 있는 외관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롱 및 장비. 포워드 만데이오 4는 매우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에 대해 다양한 옵션 장비 목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앰비엔트에도 이미 전면 전동 윈도우, 열선 내장 측면 전동 거울, 에어컨 및 7개의 에어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측면에서 만데이오 4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풍부한 에어백과 더불어 크고 적절하게 설계된 차체로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만데이오 4는 요런 캡이 별 5개를 당연히 받았습니다. ESP 안정성 제어 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 트림 레벨 기어 X 및 타이테니엄 X, 2010년 이후 티타늄 블랙 및 티타늄 스포츠에는 이미 열쇠 없는 출입문, 코너링 램프가 포함된 적응형 조명, 엘켄테러 실내 장식, 조명 비센서, 열선 내장 시트 및 17인치 합금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륜 구동은 탑에도 옵션이었습니다. 포워드 만데이오 4의 내부는 예상대로 넓으며 스타일을 변경한 후에는 매우 현대적입니다. 특히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요 단점은 내마모성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꽤 빨리 마모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버튼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쉽게 긁힙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불쾌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방음은 꽤 괜찮습니다. 설치된 타이어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도시 속도 모드에서는 외부 소음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뚜라미의 수는 살롱에서 무언가를 분해 조립하는 장인의 손의 곡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포드 몬데오 4 엔진. 만데이오 4 목록에는 엔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품을 구입하기 전에 각 제품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휘발유부터 오름차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 1.6 듀라텍 TI-VCT 125마력. 많은 사람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라인의 가장 어린 엔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매개 변수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도시 주변을 여유롭게 이동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형 엔진이 대형 자동차를 끌기가 어렵고 당연히 자원이 더 빨리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수리하지 않은 1.6m 엔진의 평균 서비스 수명은 250에서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주행 모드에서는 레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휘발유 소비량은 상당히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8에서 9리터에 적합합니다. 10개 이상이면 소비량이 늘어난 원인을 찾아야 한다. 1.6m 타이밍 벨트 교체 예정 시기입니다. 16만 킬로미터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부하 및 작동 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마다 롤러로 벨트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밸브 커버와 밸브 타이밍 클러치를 제어하는 밸브의 누출입니다. 오일이 빠르게 누출되어 엔진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후자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 듀라텍 히 145마력. 전력 연료 소비, 신뢰성 범주에서 최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드라이브는 체인으로 구동되며 25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훨씬 더 일찍 매니폴드의 소용돌이 플랩이 덜거덕거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이러한 노크 소리와 체인이 늘어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가격도 크게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밸브 커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연료의 품질에 따라 다양한 주기로 스로틀 밸브를 청소해야 합니다. 징후, 떠다니는 속도와 약간의 폭발. 일반적으로 심각한 개입 없이 서비스 수명이 350에서 40만 킬로미터인 매우 안정적인 엔진입니다. 2.3 듀라텍 히 161마력. 동일한 2리터 엔진으로 볼륨만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력과 휘발유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또한 도시 순환에서는 소비량이 최소 2에서 3리터 더 많습니다. 20만 마일리지 후에는 엔진에 기름진 식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화된 밸브 스템실이나 고착된 링이 원인입니다. 첫 번째 옵션을 제거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일 스크레이퍼링은 품질이 낮은 오일이나 휘발유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탄소 침전물이 증가합니다. 2.0 및 2.3리터 엔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판매 중인 포워드 만데요 4의 절반 이상, 1826개 중 966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 이코부스트 200 및 240마력. 스타일을 변경한 후 등장했습니다. 직접 분사 방식의 터보차저로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2리터 엔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린더 헤드만 변경하고 터빈과 직분사를 위한 연료 분사 펌프, 고압 연료 펌프를 추가했다. 따라서 추가 요소에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코부스트와 함께 판매된 만데요 4의 첫 번째 배치에서는 피스톤이 반복적으로 타버렸습니다. 새로운 펌웨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컴퓨터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흡기 매니폴드도 소손될 수 있으며 그 조각으로 인해 터빈이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기의 균열이 나타나면 용접으로 놀이해서는 안 되며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240리터 버전와 함께 너무 힘을 가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가 매우 높아지고 피스톤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부서진 200마력 엔진 버전에도 적용됩니다. 270마리와 300마리의 말에 대한 펌웨어가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오래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2.5 터보, 220마력. 포워드의 이전 엔진은 거의 모두 마즈더에서 생산된 반면 이 엔진은 볼보에서 개발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만 FM사에 설치되었습니다. 5기통 엔진은 잘 작동하고 연료를 잘 소비합니다. 가능한 문제는 오일실 누출 및 타이밍 벨트 박리입니다. 후자는 농담할 것이 아니며 예정보다 10에서 15,000km 앞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실은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또는 오일 분리기의 다이어프램 파열로 인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면 15만 마일 후에 연료 펌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새 것을 구입하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종종 문제는 접점이 소진되어 수리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연료 펌프에 접근하려면 연료 탱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디젤 엔진 1.8 두러턱 델디-418 100 및 125 HP. 공식적으로 만데이오사는 이러한 엔진을 장착하여 우리 지역에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시장에는 이 디젤 장치에 대한 제한이 항상 수십 개 있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들입니다. 엔진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연료 품질에 민감합니다. 두 번째 포커스에 설치되었습니다. 2.0 두러턱 TDCI, DW10, 130 및 140 HP. 만데이오사 중 가장 일반적인 디젤 엔진. 엔진은 프랑스 PSA, 푸조 신론에서 개발한 엔진을 빌려왔습니다. 엔진은 안정적이지만 20만 마일리지가 지나면 연료 분사 펌프를 수리하고 연료 분사 장치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 이러한 즐거움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EGR 밸브, 밀입자 필터 및 터빈이 위험합니다. 철저한 진단 없이는 중고 디젤 만데이오를 구입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문 프랑스 스테이션에서 그러한 모터를 서비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살 카탈로그에서 예비 부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워드는 프랑스에서 분해할 수 있는 일부 유닛 전용 어셈블리를 통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2 두러턱 TDCI, DW12, 175 HP. 이전 모터의 드문형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 엔진을 탑재한 포워드 만데이오 내 판매 광고가 3개만 있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문제, 더 많은 힘. 전염. 만데이오사에는 수동 3개, 자동 2개 등 다양한 변속기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엔진에는 특정 기어박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1.6L 엔진에는 5단 IBO 기어박스만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L, 145마력에는 이미 완전히 다른 수동 변속기인 MTX75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5단 게이지만 더 큰 부하, 250대 170Nm 토크를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MTX75의 리소스가 더 높습니다. 이 개념은 상대적이지만 전송 리소스는 운전 스타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도 잊지 마세요. 최소 10만 마일리지마다 또는 클러치 교체 시마다 한 번씩. 6단계로 업그레이드되고 MT66 또는 MT6으로 지정된 MTX75는 2.5L 터보차저 및 디젤 엔진과 함께만 설치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태도를 지닌 클러치는 12만에서 15만 킬로미터를 침착하게 관리합니다. 릴리스 베어링이 가장 먼저 실패합니다. 제때 교체하시면 클러치 바스켓과 디스크의 수명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2.3L, 일본 아이전 AWF20란 돌격 소총과 함께 제공됩니다. 과열을 두려워하는 믿음직한 6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냉각 라디에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자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킵니다. 특히 6만 칸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스 작동 중에 특히 저단 변속 시 충격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자가 시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펌웨어나 오일 교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새로운 이코부스트 엔진에만 진보적인 파워시프트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폭스바겐의 유명한 DSG와 동일합니다. 이중 습식 클러치를 갖춘 로봇식 자동. 제대로 작동하는 동안 기어는 매우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변경됩니다. 그러나 수리에 관해서는 비용이 누구에게나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 금액은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부드러운 작동 모드를 갖춘 책임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파워시프트는 최대 20만 킬로미터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시장에서 이러한 기어박스를 갖춘 포워드 만데요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이 2차 시장에서 대부분의 만데요 4의 마일리지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류. 포워드 만데요 MK4의 셰시에는 특별한 놀라움이 없습니다. 전면은 표준 머퍼선 스트럿이고 후면은 멀티링크입니다. 원래 서스펜션의 총 자원은 10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용되는 예비 부품의 품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럿과 부식만 수십만 마일리지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소모품입니다. 지지 베어링이 있는 전면 스트럿도 이 이정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자는 종종 원본것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본에는 자체 이름으로 더 저렴한 스카프에서 생산한 지지 베어링이 함께 제공됩니다. 프론트 암볼 조인트와 모든 무음 블록은 별도로 교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램퍼더 부품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제조업체의 일부 서스펜션 요소에 대한 가격표는 원래 가격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선택할 때 비교하십시오. 만데요 4의 리어 서스펜션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이 지나면 리어 서스펜션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부 위시본의 조용한 블록이 가장 먼저 부러집니다. 조립된 레버를 구입하거나 무음 블록을 누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원래 휠 베어링은 120에서 15만 킬로미터를 실행합니다. 브레이크 및 스티어링. 포워드 만데요 4의 스티어링은 날카롭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스티어링 렉은 노크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플라스틱 지지 슬리브가 파손되어 노킹이 시작됩니다. 수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또 다른 뉘앙스는 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절차에 따라 렉을 제거하거나 샤프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팁을 교체할 때 샤프트를 돌려 스티어링 렉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선 파워 스티어링 저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필터 메시가 막히면 작동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가의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신뢰성 있고 단순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데요 4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정하려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250마력 이상의 엔진 출력을 가진 칩 튜닝 팬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와 함께 브레이크가 업그레이드된 만데요를 발견했다면 엔진의 수명과 이전 소유자의 레이싱 운전 성향을 생각해보세요. 표준 브레이크라도 천공된 브레이크 디스크로 인해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열 시 디스크가 고장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데요 4의 무거운 무게는 특히 고속에서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를 빠르게 가열합니다. 전기 부품. 정기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연료 펌프입니다.
표준 크세노는 결국 점화 장치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램프 설치 비용이 저렴할수록 이러한 일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엔진 제어 장치는 매우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앞범퍼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파손되기 쉽습니다. 블록 자체는 생존했지만 플라스틱 보호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기로 인해 죽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의 배선 하니스가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포워드 만데이오 사는 가격과 품질이 탁월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코부스트 및 파워시프트와 같은 조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포드는 운전 능력이 뛰어나고 운전석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2리터 수동 또는 2.3리터. 간단한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면 자동 변속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리터 디젤은 꽤 좋습니다.